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오늘은 파도가 치는 바다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지가 있을 때 여기가 하늘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위가 하늘이고 바다는 이 정도 3분의 2 정도 황금 비율을 잡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황금 비율을 잡았을 때 파도가 치는 부분을 왼쪽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가 저쪽 뒤에서부터 밀려오니까 여기서 파도가 쳐서 이렇게 치는 장면을 그리려고 해요. 그리고 뒤에도 조금 파도가 있을 수 있겠죠? 잔잔한 파도. 지금은 제가 잘 안 보이실까봐 사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H나 H 위에 펜을 연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는 잔잔한 파도가 이제 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쪽이 물이 튀는 하얀색이고 이쪽은 안에 있는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색을 이렇게 하고 여기는 모래의 부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파도를 칠하실 때 물 부분을 많이 비워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깊은 조금 더 물이 튀는 부분은 하얀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 깊은 부분은 물색이 이렇게 여러 개 겹쳐지면서 초록색 빛을 더 내잖아요. 그래서 에메랄드 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물보라가 치지만 하얀색 밑에는 좀 물색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늘은 우리가 풍경에서 계속 그렸다시피 하늘의 색을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이랑 물색이 너무 똑같으면 구분이 조금 어려우니까 파란색은 코발트나 아니면 울트라마린 색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는 에메랄드 색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대로 색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물을 제가 이렇게 묻혔는데요. 물을 묻히고 나서 충분하게 많이 종이에 스며든 다음에 채색을 하셔야지 물이 골고루 스며들어서 얼룩지지 않고 그 부분에 깨끗하게 남아있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코발트 블루로 하늘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바다의 부분이 꾸밈이 많기 때문에 하늘은 단조롭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메랄드 색은 포커스 그린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를 섞으면 이 색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색으로 써도 되고 비리디안이랑 코발트 블루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진한 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색은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색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색으로 물을 칠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채색을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요 색으로 할게요. 여기 부분에 좀 진한 색으로 부분을 칠할 거예요. 근데 여기 물이 이렇게 튀기다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파도가 물이 부딪히는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단조롭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파도 치는 부분도 물보라가 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선으로 긋기보다는 이렇게 진한 부분이 있고 이쪽이 진하고 이쪽이 진한 거예요. 여기는 칠하지 않고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를 자연스럽게 물이 번지듯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벌써 그 물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밑에도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가 좀 자국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 밑에도 너무 일직선으로 하지 마시고 그림자가 부분, 여기 이렇게 그림자 해가 비친다고 했을 때 어두운 부분만 얇게 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 여기 뒤에 있는 이 물 색깔은 조금 하늘색이랑 섞어서 옅게 만들어서 채도를 조금 빼고, 너무 파랑이라서 조금 색을 뺐어요. 중요한 건 여기 물보라 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경계를 많이 채색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요런 깊은 부분을 계속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하얀 부분을 채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을 계속 칠하면서, 이제 물기가 조금 많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바다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평선도 이제 하늘이랑 지평선을 표현해야 되니까 하늘이랑 구분해 주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평선을 표현하실 때 되도록이면 일자로 그리시려고. 왜냐하면 그림에서 자연물을 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리시는 편인데, 이런 선들 있잖아요. 일직선인 선들, 이런 것들은 그림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것들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조금 더 깊은 부분, 그리고 이제 파도가 일렁이는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깊은 색들이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조금 풀어주고. 자, 이렇게씩 조금씩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랑 아까 포커스 그린,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물감의 색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 보시고 조금 더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색을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보라를 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꾸밈을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진짜 물보라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뒤에도 물보라가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물보라가 또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들을 쪼개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 요 테두리 부분은 훨씬 더 하얀 부분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칠하지 마시고 많이 남겨두셨다가 마지막에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파도로 이렇게 색을 칠하시기보다는 천천히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잘 안 보이니까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여기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파도가 치는 물의 방향이 있어요. 그런 방향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치고 이쪽 뒤에서 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기 또 빛이 비치면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인술 때문에 이렇게 좀 잘게 쪼개기도 하고 또 크게 묶어져 표현되기도 하고 요 뒤에 부분 옆쪽 부분은 조금 더 길게 표현해서 자연스럽게 좀 가까이 있는 부분은 명도 차이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가 여기 바다 물색이랑 좀 섞여요.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물색이기 때문에 좀 비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갈색 계열의 로시에나나 번트시에나 아니면 화이트 레드 이렇게 선생님들 마음에 드는 내가 생각하는 모래색 선택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칠해 보시는 거예요. 끝부분에 처음부터 이렇게 가운데에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팔레트에서 봤을 때의 색이랑 그림에서 봤을 때의 색이랑 어울리는 것들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울린다 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조금 여기 안에는 섞였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한 색을 써서 조금 더 원근감이 생기게, 그리고 여기 앞에는 젖은 모래의 색들을 조금 더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색깔을 조금 넣어주고 여기 뒤에도 이제 멀리 있으니까 한 번 더 색을 올려서 이렇게 파도를 자세히 그려다 보면 또 재밌거든요. 여기를 물 있는 부분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색이 많이 들지 않고 좀 복잡하진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